거죠. 음. 자, 구역에 따라서는요, 이와 같이 이제 그 대뇌, 중뇌, 교뇌, 또 연수, 소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구분이 되는데, 큰 뇌, 이제 대뇌가 이제 가장 큰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대뇌인데, 대뇌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하고, 기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뇌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뇌거든요, 여기요. 여기가 이제 중뇌인데, 가운데 있어서 중뇌입니다. 여기는 이제 심장박동, 호흡, 체온 유지, 이런 거에 이제 관여를 하고, 그 다음 소뇌, 여기에 붙어 있는 요게 소뇌입니다, 요게. 요게 이제 소뇌인데, 이 소뇌는 운동, 균형, 언어, 인지,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에 따라서는 앞쪽이 운동이고 중간이 기억이고 뒷부분이 감각이다. 대충 이렇게 이제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대뇌, 중뇌, 속뇌 이렇게로 보면은 대뇌는 사고, 행동, 결정, 기억. 그다음에 중뇌는 우리 그 장기가 움직이는 심장박동, 호흡, 체온 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소뇌는 우리가 운동하고 균형을 잡고 말하고 그다음에 인지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조절하는 게 이제 손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망증. 건망증이 이제 뭐냐, 아차, 깜빡깜빡, 아차,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 이제 건망증. 아, 요새 왜 이렇게 내가 깜빡깜빡하지? 막 이런 게 이제 건망증이잖아요. 자, 그럼 건망증이 이제 왜 생기느냐? 이제 기억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느냐? 그걸부터 알아야 이제 건망증을 이해하게 되는데, 자, 우리 뇌는요, 눈이라든지 귀, 또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조합해서 하나의 이제 기억으로 이제 그 만들어 나갑니다. 감각기관에서 이제 눈이나 귀를 통해서 들어온 어떤 정보나 또는 우리 이제 피부 같은 거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는 해마라는 게 있어요. 해마. 그러니까 이렇게 폭신폭신한 게 해마같이 생긴 게 이제 우리 그 뇌 속에 있는데 해마에서 단기간 저장됩니다. 잠깐 저장이 돼 있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잠을 자거나 할 때, 잠을 자거나 할 때 보통 이 해마에 있는 단기 저장이 대뇌피질로 이렇게 이동을 해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우리가 잠잘 때 합니다. 잠잘 때. 잠잘 때 낮에 저장해놨던 이 기억이나 여러 가지 그 경험을 기억이나 경험을 밤에 잠잘 때 대뇌피질로 이동을 시켜서 별로 필요치 않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하찮은 것들은 삭제해버리고 요런 정보는 되게 중요해. 요런 건 저장해 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어린아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엄마가 다리미를 놔뒀는데 다리미를 모르고 만졌어. 그럼 굉장히 뜨겁죠. 그럼 굉장히 뜨거워서 애기가 막 운단 말이죠. 그 뜨거웠던 그 기억을 해마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잘 때 이거는 만지면 안 돼. 굉장히 뜨거운 거야. 요거는 저장해놔야 돼.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죠. 어. 근데 뭐 기타 뭐 등등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별로 그렇게 나한테 위험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삭제해 버린다는 거죠. 이 과정에 이 해마에서 대뇌피질로 저장해 놓은 기억이 지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게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해마에 저장됐던 단기 기억이 대뇌피질로 가서 장기 기억으로 바뀔 때 그 기억이 지나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강한 자극, 굉장히 강한 자극은 저장이 되고 약한 자극은 이제 그 삭제가 되고 해서 우리 이제 뇌에 차곡차곡 기억력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경험과 기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뇌세포에 이제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시냅스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에는 이렇게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그요 시냅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정보 전달 물질로 물질이 나와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전기적 신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 전달 물질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강하게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약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면 강하게 작용이 돼서 기억으로 가버리고 이 정보 전달 물질이 약하게 나오면은 약하게 전달이 돼서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삭제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마 조직이라는 건 요와 같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뇌 여기 빨갛게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음. 요걸 이제 우리가 아미글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해마에 가서 이제 단기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되뇌피질, 되뇌피질이라는 건 뭐냐면 큰 뇌의 껍데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뇌피질이에요. 이게 껍데기. 이 되뇌피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흐를 때 그때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보면은 뇌를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여러분 뇌의 좌측 왼쪽은 최근의 일을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 우측은 오래된 과거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는 좌측에 문제가 생기면 최근 일들을 기억을 잃어버리고 우측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옛날 일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각각 좌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뇌에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뇌가 이제 그 서서히 노화가 돼서 퇴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뇌가 수축이 됩니다. 쪼그라들어요, 뇌가. 왜냐하면 뇌가 수축이 되는 건 뭐냐면은 뇌세포가 파괴가 돼서 그래요. 자, 뇌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뇌 용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줄어드니까 저장해 놓을 장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저장해 놓을 장소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저장할 수 있는 정보량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저장이 됐던 중요한 정보를 하더라도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덜 중요한 기억부터 하나씩 삭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은 일이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망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망증이 생겼다. 우리가 자꾸 뭘 잊어먹는다 하는 거는 별로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각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비가 온다 해서 우산을 갖고 나갔어. 우산을 갖고 나갔는데 비가 안 와요. 어. 그러면 어딘가에 그 우산을 놔두고 올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가 안 오니까 우산이라는 게 주의력을 그렇게 우리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여기 막 중요한 게 안 된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놔두고 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 이 건망증이 있어서 말이지 그걸 또 어디다 놔두고 왔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 어. 만약 내가 절대로 오늘은 내가 우산 안 잊어먹을 거야. 내가 절대로 우산 안 잊어먹을 거야. 그러면서 꼭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날은 우산을 안 잊어먹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친구하고 이제 뭐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래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러고서 뭐 언제쯤 할까?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후에 한번 하지 뭐. 그냥 그렇게 대충 얘기하고서 헤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일주일 후에 친구가 야, 너 일주일 후에 뭐 식사하자며. 우리가 그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약속을 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면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사람은 그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뇌가 이제 노화가 되면 될수록 주의력을 덜 기울이거나 덜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단순 건망증을 너무 심각하게 비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건망증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뇌는 우리가 겪는 모든 정신적 인상을 머릿속에 등록시키고 저장했다가 다시 회상시키는 활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과정이다. 하지만 30대부터 뇌는 노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 뇌세포는 위축되고 기억의 공간도 줄어든다. 결국 작아진 공간 안에서 뇌는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덜 중요한 정보를 지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건망증이다. 예, 이와 같이 이제 뇌가 수축이 되면서 기억 용량이 적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건망증이다. 그러니까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병적인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더 주의력을 기울이고 조금 더 이제 그 하면은 많이 개선이 되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 건망증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망증이 생기면 제일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무지하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잘 잊어버리죠. 정치인들이 잘못한 일을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또 잘못된 정치인을 또 뽑고 자꾸 뽑아내는 거죠. 이러니까 정치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특히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걸 자꾸 까먹으니까 정치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가 발전이 안 되는 건 전부 다 여러분 탓입니다. 국회의원 탓이 아니에요. 자, 기억력 감퇴 원인은 뭐냐? 자, 그러면 기억력 감퇴라는 게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뭐냐면 뇌가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뇌가 수축이 빨리 되게 뇌의 수축이 뇌세포가 빨리 파괴가 되게 하는 원인. 어. 자, 뇌세포가 빨리 감소하는 원인. 요것만 우리가 잘 관리해줘도 뇌세포가 빨리 감소하진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건망증을 늦게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수분 결핍입니다. 수분 결핍. 물을 많이 마셔야지만 우리가 뇌세포가 빨리 감소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뇌는요. 물 먹는 하마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뇌는요. 엄청난 양의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양소 중에서 뭐가 필요하냐? 당이 필요해요. 당이 필요합니다. 뇌는 당을 먹고 사는 돼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이 부족하면은 뇌가 제일 먼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당 떨어지면은 짜증이 나요. 그게 왜냐면 뇌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왜 당을 그렇게 밝히느냐? 뇌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이 뇌 활동이 굉장히 배울 게 많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단 걸 안 줘. 이빨 썩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그럼 엄마가 아이한테 당을 많이 안 줘서 그래요. 적당한 양의 당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하지 계속 그냥 당은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안 줘서 그러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또 달달한 걸 찾는 이유는 뭐냐면 잠이 자꾸 줄어들어. 잠이 줄어들어서 뇌가 활동할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요. 하루에 8시간 자던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자면 4시간을 더 깨어있는 거잖아요, 뇌가. 그럼 그만큼 당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나이가 들면 또 당이 또 달달한 걸 또 찾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그거 먹으면 이빨 썩어요. 몸에 안 좋아요. 드시지 마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적당량을 섭취하게 해야 뇌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산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5분 정도만 뇌 산소 공급이 중단된다. 그럼 뇌는 바로 죽습니다. 뇌세포가 그렇게 민감해요. 산소에. 그래서 우리가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5분 이내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못하면 뇌사가 됩니다. 뇌사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공호흡, CPR을 통해서
가슴을 눌러주고 그다음에 입을 통해서 구강대 구강법으로 산소를 불어넣어주고 해서 뇌에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구급대가 와서 이게 그 저기 심장에다가 이제 그 차지를 해갖고 이제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렇게 한다면 뇌가 살아남는데 그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 뇌사 상태가 돼서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산소에 민감해 뇌가. 그런데 이런 영양과 산소를 그 공급해 주는 게 뭐다? 혈액이죠, 혈액. 혈액이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수분이 결핍되면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뇌세포가 빨리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그 체내 수분이 약 1.5% 이상 부족하게 되면은 두통이나 피로,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코티졸 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뇌 해마 구조가 수축이 됩니다. 자, 뇌 해마 구조가 수축이 되면은 단기 기억의 저장 장소가 부족해지죠. 우리가 이제 그 낮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해마 구조에다가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는다 그랬는데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을 장소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그만큼 이제 그 건망증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해지면은 이게 오메가3를 부족해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은 그 쉽게 얘기하면은 뇌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뇌세포에는 인지질이 필요하거든요. 인지질. 인지질하고 그다음에 DHA, EPA 이런 것들이 뇌세포의 신경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신경망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EPA, DHA 요게 오메가3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은 이런 신경망인 구성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까지는요, 뇌 DHA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 섭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등푸른 생선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퓨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통풍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를 젊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등푸른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럼 또 통풍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등푸른 생선 같은 거를 섭취해서 오메가3를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메가3 지방산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어. 잘못해서 이거 등푸른 생선 먹어서 이 퓨린 성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통풍이 오게 되니까. 그다음에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요. 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신경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비타민입니다. 근데 이제 60세 이상이 되면은 약 40%가 비타민 B12가 결핍이 돼서 어, 그 문제가 되는데 특히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식 위주로 식사할 경우에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동물성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식이 좋다. 채식 위주로 먹는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든지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력 감퇴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그 비타민 D는 웬만해 갖고는 결핍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비타민 D는 이제 햇볕을 받으면 이제 그 생성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 간에서 합성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뭐를 쓰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예요? 햇볕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결핍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최근엔 이 비타민 D는 뭐 햇볕만 받으면은 간에서 얼마든지 합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부족해질 수가 없는 건데 최근에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는 이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다고요. 기름에. 그래서 이게 체지방에 붙잡혀서 체지방에 녹아서 작용을 못하게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칼로리 과잉이 돼 갖고 체지방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지방에 비타민 D를 먹어도 비타민 D가 이 체지방에 붙잡혀 갖고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 어, 이러한 이유로 비타민 D가 결핍되기가 쉬워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기억력이 저하되고요. 그다음 인지 능력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42%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내 생활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체내 합성이 저하돼서 꼭 비타민 D는 최근에 꼭 섭취해야 되는 그 비타민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거 있어요. 안토시아닌. 이 안토시아닌이 결핍이 되면은요. 이 안토시아닌은 그 뇌세포의 시냅스 연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시냅스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냅스에는 이제 그 신호 전달 물질로 여기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이걸 연결을 강화시키는 이 신호 전달 물질 연결을 강화시키는 게 이게 안토시아닌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신호 전달이 잘 되면은 기억을 잘 할 수가 있고 이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면 기억이 잘 안 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안토시아닌은 요 시냅스의 연결을 강화시키니까 기억력이 더 향상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안토시아닌을 약 3개월 정도 열심히 드시면 기억력이 한 40% 정도 증가된다는 이런 그 의학계 발표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안토시아닌을 섭취하게 되면은 혈관 기능이 개선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관 기능이 개선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뇌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뇌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토시아닌은요. 치매 발병률을 약 75% 정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토시아닌이 뇌. 예. 치매 예방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망증 개선도 되고, 퇴행성 뇌 퇴행을 방지할 수도 있고, 기억력도 향상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안토시아닌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수분, 뭐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통해서 기억력을 개선할 때는 자, 유스라는 게 뭐냐면은 어, 뇌 세포를 건강하게 리셋시킵니다. 건강하게 리셋시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유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린 오메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뇌에 DHA와 EPA를 공급해 준다. 아까 DHA, EPA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메타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 이것들이 전부 다 안토시아닌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퍼플 브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메타가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겁니다. 치매나 건망증엔 메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음, 메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팩에는 비타민 B12뿐만 아니라 비타민 D까지도 이제 모든 영양소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팩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긴코, 이제 건망증이 좀 심해졌을 때 요게 이제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혈액순환을 뇌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다음에 코티투롤 또는 마이트라이엄프 이런 건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거든요. 아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은 해마 조직이 축소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코티투롤 또는 마이트라이엄프 요 둘 중에 하나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스 또는 마리노메가, 메타, 라이프백, 바이오긴코, 코티트롤 또는 마이트라이엄프 이런 제품들을 먹게 되면은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왜 도움이 되는지는 아까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각각 설명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치매입니다. 치매. 자, 치매의 정의는요. 질병이 아니에요. 치매를 질병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 어떤 상태야, 상태. 어떤 상태냐? 뇌에 손상을 입어갖고, 손상을 입어서 기억력이라든지 인지장애가 생긴 상태. 그래서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 상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뇌 손상을 입어서 기억력이나 인지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건 치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이렇게 손상에 의해서 기억력이나 인지장애가 심화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걸 우리가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치매는 이제 그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매가 이제 우리는 치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지만 치매가 종류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알츠하이머라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가 가장 흔한 치매인데요. 이게 전체 환자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두 명 중 한 명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요건 뭐냐면은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뇌에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심혈관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감소되면서 생기는 치매. 요게 이제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심혈관계 문제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은 해결되기가 좀 쉽겠죠. 이런 혈관성 치매는요. 그렇죠? 자, 근데 루이소체 치매라는 거는 뇌 루이소체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치매를 루이소체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알코올성 치매는 알코올을 과다 섭취함으로써 생긴 치매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알츠하이머나 이런 그 혈관성이나 또는 루이소체가 쌓였다든지 또는 알코올 과다 섭취에 의해서 우리 뇌가 손상을 입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걸 우리가 치매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뭐 픽병이 있고 코로이츠 펠트라는 게 있고 뭐 코로이츠 펠트 야고병이라는 게 있고 헌팅턴병이라는 게 있고 또 후천성 면역결핍성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아주 좀 이제 그 치매 중에서 이렇게 좀 발병률이 낮은 발병률이 낮은 그런 치매고요. 대부분 이 네 가지 치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은 어떻게 되느냐? 최근의 기억력부터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최근 기억부터 서서히 사라져서 오래된 기억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치매가 시작돼서 최근 기억이 이제 사라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올해가 2022년 아니야? 2023년인데요, 그러면 언제 2023년이 됐어? 나 분명히 2022년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생일이 지나서 이런 거 있죠. 자,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에 누가 나왔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이 모임의 참가자를 누가 참석을 했는지 참석 인원을 몰라요. 아, 이런 모임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힌트를 줬더니만 힌트. 아니 그때 언제 누구누가 해갖고 왜 그때 무슨 말하고 뭐 했잖아. 이렇게 막 힌트를 주면은 기억을 하면 요거는 건망증이에요. 근데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면 요거는 치매입니다.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 기억이 없어도 거기에 관련된 걸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면, 아이, 그때 누가 와서 그때 왜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고, 그때 왜 누가 뭐라 그래서 엄마가 화도 내고, 그때 뭐가 깨져서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아, 맞다, 맞다, 맞다. 이제 기억난다. 이건 건망증이야. 근데 내가 언제? 이상하네. 내가 언제 모임에 갔다고 그래? 이러면은 이제 치매가 되는 거죠. 어. 그랬다가 이제 점점 기억이 없어져서 엄마로 들어오면은,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네가 왜 나보고 엄마라 그래? 나 아직 처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결혼한 기억을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어릴 때 기억만 남는 거죠.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 응애 거리고 막 벽에다 똥치라고 막 이러는 게 왜냐? 어릴 때 했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밖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근 기억부터 서서히 사라져서 옛날 이제 어릴 때 기억만 남는다. 그게 이제 치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증상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아, 그거 있잖아. 왜? 아, 그거 있지. 왜? 아이고, 너 그거 뭐지? 아우, 그거 좀 갖고 와봐. 뭐야? 뭐. 아, 그 거시기 그거 있잖아. 왜 이렇게 막, 아, 그거 뭐지? 이렇게 깎는 거. 이건 뭐지? 뭐라 그러지? 그거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가서 네가 이름이 뭐더라? 아, 가서, 아, 내 친구 이름 걔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나 물건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요게 이제 초기 치매 증상이 시작이에요. 음. 여기서 이게 건망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은 기억을 하고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하는 건 치매 쪽으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길 찾기가 어려워져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문자 많이 받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꼭 오는 문자가 뭐냐면 위에는 어떤 옷을 입고 바지는 어떤 거를 입고 어떤 차림으로 한 70세 남자가 지금 배회를 하고 있는데 보신 분 연락 주세요. 이런 거. 그런 거 혹시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치매 초기 환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 들어오는 거야. 길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죠. 집을 못 찾고. 어. 이제 치매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못 찾으면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 발견하면 연락 달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요. 계산이 안 돼요. 돈 계산 같은 것도 안 되고 계산 능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화도 잘 내요. 어, 이 절제력이 저하되면서 화를 막 잘 냅니다. 음. 그다음 융통성이 없어져요. 고지식해져요.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고집이 세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러면은 요건 치매 일반적 증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꾸 이제 성질을 내고 그럴 게 아니라 이분이 혹시 치매가 오진 않았나 잘 보살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고 화를 잘 내?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치매가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루이 소체 치매, 알코올성 치매 이런 이제 치매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라는 거는요,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래된 일은 잘 기억하지만 최근 일을 잘 기억 못한다. 이거 치매 일반적인 그 증상이죠. 치매 일반적인 증상인데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이름이나 또는 물건의 사물의 이름을 자꾸 잃어버린다 그랬는데 이 어휘력이 떨어져서 적절한 단어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돼요. 어. 그래서 이럴 때 이건 뭐라 그러지? 이럴 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뭔가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이럴 때 뭐라 그랬는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이제 적당한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 안경을 예를 들어서 안경집에 놓아갖고 어디다 잘 둬야지 그래서 서랍 같은 데다가 놓아갖고 못 찾는 거는 치매가 아니라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안경을 안경집에 놓아갖고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놓습니다. 엉뚱한 데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안경을 서랍에 넣어놓고 못 찾는 거는 어떤 애가 잘 놔뒀는데 하고 못 찾는 거는 건망증인데 나중에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냉장고 안에 안경이 딱 들어있어. 요런 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거. 자,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는 왜 생기냐면은요. 자,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의사들의 이론은 이랬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이 알츠하이머의 발병의 원인이 이 아밀로이드 때문에 그렇다. 아밀로이드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밀로이드가 뇌에서 생성이 되면은 이 아밀로이드를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아밀로이드를 배출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이 되면은 그 뇌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치매가 발생한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매 치료제는 이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모든 치료가 집중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이 논문이 가짜로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든 치료는 또 치료제는 이 아밀로이드를 어떻게 배출을 시키고 생성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의 모든 것이 다 집중돼 있었어요. 병원 치료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짜였어.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치매가 그동안 그렇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여기 그 아밀로이드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볼게요. 뇌 속 독성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신경세포에 오랜 시간 과도하게 쌓이면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잠깐만요.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이상하다. 뇌 속 독성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신경세포에 오랜 시간 과도하게 쌓이면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아밀로이드 가설로 지난 2006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실뱅 레스넥, 캐런 애쉬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후 이 논문은 2,000번 이상 인용됐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알츠하이머 연구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의 안정성과 효능을 조사하던 미국의 젊은 의사과학자 매튜 슈레그 미 벤더빌트대 교수가 해당 논문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논문 속 이미지에서 실제보다 더 많이 발현된 것처럼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두 이미지의 상관계수는 0.98로 완전히 같은 이미지인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슈레그 교수의 의혹 제기 이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관련 전문가를 모아 6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역시나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보셨죠? 이게 조작된 거예요. 아밀로이드 가설은 조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매 환자들이 받아왔던 모든 치료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지금까지 그렇게 치료가 안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느냐. 자, 알츠하이머에 좋은 거는 녹차에 나오는 이 폴리페놀이라든지 또는 은행잎 추출물에서 나오는 진코민 이런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뇌 노폐물 생성을 억제해서 알츠하이머 예방에 좋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카레에 있는 커큐민. 카레에 있는 커큐민이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오고 그 다음에 그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라든지 DHA, 여기 DHA가 오메가3 지방산이니까 DHA 같은 것이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엽산, 요게 이제 뭐냐면은 뇌에서 단백질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요게 이제 치매 또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 호모시스테인을 억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폴리페놀, 진코민, 커큐민, 그다음 오메가3 지방산, 그다음 엽산 이런 것들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뇌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뇌에 중요해요. 치매 예방에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증상을 완화 또는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더 심해지는 거를 억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갖고는 알츠하이머를 개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아까 얘기했지만 유스나 마리노메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뇌세포를 젊게 리셋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뇌 DHA를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유스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 아까 얘기했죠? 이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한 이 블랙커런트,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에서 뽑은 이 저기 막 그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은 이 그 세 가지 성분에서 뽑은 안토시아닌이 잔뜩 들어있는 게 메타니까 이 알츠하이머는 메타를 꼭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라이프팩에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6가 충분하게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스타트윈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커큐민이 들어가 있다. 이 카레에 있는 커큐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스타트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윈을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그린 또는 바이오긴코 둘 중에 뭐 하나만 먹어도 됩니다. 티그린이나 바이오긴코를 먹음으로써 뇌의 노폐물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는 이렇게 유스, 메타 라이프팩, 스타트윈, 티그린 또는 바이오긴코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또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증상은 기억장애가 뚜렷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기억을 잘하고 어떤 때는 또 기억을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기억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게 혈관성 치매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인지장애가 나타나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짓을 하고 갑자기 그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인지장애가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얼굴 부위에 감각이 이상이 생기거나 얼굴에 마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 얼굴이 마비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구아나사라 그래갖고 그 신경성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 근육 마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혈관성 치매에 의해서도 얼굴 감각이 마비가 되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구안화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 혈관성 치매인지 아닌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뇌 손상의 부위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게 이제 급성으로 생깁니다. 급성으로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혈관성 치매의 특징은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혈관성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발병 원인은 그 뇌졸중,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요건 뇌혈관이 막히는 거고요.
요건 뇌혈관이 파열되는 거죠. 이런 거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이 막혀서 뇌 혈액 공급이 저하되면서 갑자기 뇌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 과다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 손상이 서서히 이제 뇌 손상이 오면서 갑자기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병 원인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관리할 수가 있냐면은, 홍국에서 추출한, 홍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쌀을 발효시켜서 붉은 쌀로 만든 거예요. 이 홍국으로 이제 그 붉은 쌀로 만들면 여기 이제 모나콜린케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자, 이 모나콜린케라는 성분은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치매니까 혈액을 잘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는 뭐냐면 이제 그 음식에 지방 성분을 흡착 배출시켜서 혈당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에 들어가 있는 오메가3 요게 이제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안토시아닌 빠지면 안 되겠죠. 뇌 건강에는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뇌혈관 탄력을 개선해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에는 유스 이거 아까 똑같아요. 유스 메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G3라는 게 들어갑니다. G3 여기에는 아주 다량의 비타민 C가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관이 잘 서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인 아까 얘기했지만 홍국이라는 거 있죠. 여기 이게 그 홍국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홍국. 그래서 여기는 모나콜린 K가 들어가 있겠죠. 음, 콜레스테인. 그 다음에 이제 마이엣지라는 게 있어요. 마이엣지. 요게 이제 혈당을 조절해주고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이와 같이 혈액순환, 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됩니다. 뇌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혈관성 치매는 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자, 증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행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굳습니다. 행동이 점점 느려지고 근육이 굳고요. 그 다음에 환시나 망상, 환청 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정신 착란이 생긴 걸로 이제 정신 착란증이 생긴 걸로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루이스체 치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울증이라든지 심한 잠꼬대, 또 심한 변비, 그다음에 기립선 저혈압을 동반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성격 장애와 심각한 비매너 행동.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막 그냥 음식을 갖다가 자기 혼자 막 그냥 독실해서 손으로 잡아갖고 남이 먹는 음식을 막 손으로 잡아갖고 입에다 막 우겨 넣는다든지 막 그냥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지금 비매너 행동들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게 이 루이소체 치매입니다. 그 이 루이소체 치매 발병 원인은 이제 내장에 이제 축적된 내장 우리 그 저 소화기관에 축적된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알파 시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뇌로 이동한 다음에 변성이 일어나서 루이소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 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장에서 생긴 알파 시뉴클레인이 뇌로 이동한 다음에 루이소체로 바뀌어서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 이건 파킨슨하고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파킨슨도 루이소체 치매하고 좀 유사한 그런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뇌에 이제 루이소체 그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루이소체가 단백질이 생겨도 이런 것들이 그 혈액순환에 의해서 배출이 되거나 또는 신장 기능이 좋아져서 신장으로 배출이 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또는 이제 신장 기능 저하. 자, 이런 걸로 이제 루이소체가 생겼더라도 배출이 되지 않으면은 루이소체 치매로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루이소체 치매 예방과 치료에는 어떤 게 좋으냐면 일단은 이제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내장에 축적된 알파 시누클레인을 흡착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오메가3 지방산, 그 다음에 듬프룬센성도 마찬가지죠. DHA와 EPA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요거 뇌 건강에선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안토시아닌. 그 다음에 녹차, 폴리페놀, 진코민, 이런 것들이 뇌에 이제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죠. 뇌에 이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녹차라든지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걸 먹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혈관 탄력을 개선해서 혈관 파열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이거 혈관성 치매가 아니라 루이소체 치매입니다. 루이소체 치매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스,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G3, 그 다음에 티그리나 바이오긴코, 스타투인, 또는 여기 그 스타투인이나 파이버넷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루이소체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킨슨. 어. 자, 이제 치매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파킨슨. 자, 이건 이제 뭐냐면 파킨슨은 왜 생기냐면은요. 파킨슨은 도파민이 감소해서 생기는 겁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 감소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증상은 몸이 이제 떨려요. 이렇게 몸이 떨리거나 근육이 경직돼서 이게 몸이 움직이는 동작이 느려지면서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져요. 어.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치매처럼 인지장애가 오는 게 아니라 몸의 운동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몸을 떨거나 또는 이제 움직임이 이제 부정확해지거나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삼키려 해도 잘 못 삼켜. 알약을 삼키려 해도 잘 못 삼켜. 이런 게 이제 파킨슨의 이제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인지장애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치매처럼 인지장애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돼서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알기가 어려운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파킨슨의 발병 원인은 도파민 감소가 원인인 건 확실해요. 도파민 감소가 원인인 건 확실한데 왜 도파민이 감소되는지 그 확실한 원인은 모른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요,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 파킨슨의 치료 방법이 지금 딱히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장에서 생성된 알파 시누클레인들이 뇌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또는 만들어지더라도 흡착 배출을 시켜주고 또는 소변이나 이런 데로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러는 게 이제 그 증상 완화하고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선 단백질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파킨슨 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결과적으로 혈액순환 장애, 그다음에 이제 장의 어떤 문제, 소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파킨슨 병은요. 환경 독소, 변성 단백질을 배출시켜주기 위해서 식이섬유, 요게 이제 그 독소를 흡착 배출시켜주고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 오메가3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두뇌에 필요한 EPA라든지 또는 DHA를 공급해주고요.
요건 뇌 신경세포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음.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파킨슨에 걸린 분들은요, 육류 중에서도 단백질이 많은 달걀, 우유, 그다음에 육고기, 생선 이런 거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킨슨에 걸린 분들은요.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으로 이제 비타민 A, C, E 이런 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장에서 생긴 물질들이 변성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산균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파킨슨에는요, 유스, 아까 이 메타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있다 그랬지만, 안토시아닌 플러스 뭐가 들어갔냐면 장내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그 메타가 뇌에는 정말 좋은 겁니다. 안토시아닌도 많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킨슨을 예방해주는 그런 장내 미생물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를 같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G3, 비타민 A, C, E하고 항산화 성분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생성을 촉진하는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라토닌. 요거를 분비하는데 유도하는데 요 코티트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에는 반드시 코티트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마이에찌. 요게 이제 식이섬유죠. 그 변성 단백질을 흡착 배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마이에찌 또는 이제 파이버넷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제품을 먹게 되면 파킨슨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기타 이제 뇌질환으로 이제 보면은 신경교란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이게 챗머리, 수전증, 뇌전증 이런 거요. 챗머리 아시죠? 머리가 흔드는 거. 영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불러?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머리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수전증 손 떠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뇌전증, 간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경교란 물질로 인한 질병인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뉴런이 있고 여기는 전기 신호로 가게 되고 여기 시냅스라는 게 있어갖고 여기 신경 전달 물질로 전달이 된다 그랬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대부분 그 저기 질소화합물이에요. 질소화합물. 그러니까 어떤 게냐면 아민계라든지 펩타이드계라든지 또는 아미노산계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질소화합물입니다. 질소화합물. 단백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질소화합물이 증가하면서 그 챗머리, 수전증, 뇌전증 같은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은 이 질소화물이 증가하게 되고 얘네들이 신경전달 물질을 교란하면서 챗물이나 수전증, 뇌전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 그 교란 억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식이섬유, 그 다음에 이제 리보포뮬러,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유스와 콜레스틴 이런 제품들을 먹게 되면은 이런 제품들을 먹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에 들어있는 질소화물들이 해독이 되고 또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경 교란이 감소되면서 챗머리라든지 수전증 또는 뇌전증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그 파킨슨 얘기를 할 때 이 도파민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파킨슨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도파민이. 근데 뇌에서 나오는 저기 그 물질 중에서 이 도파민은 쾌락, 욕망, 동기부여, 감정 조절, 운동 조절 이런 걸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다음 반대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충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공격성, 불안, 초조, 좌절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거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많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도파민이 감소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파킨슨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요 두 개가 그 잘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거든요.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세라토닌. 이 세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도파민 생성이 부족해지고 또 노르아드레날린이 이제 그 증가가 되고 이러면서 어, 문제가 생기고 또 거꾸로
또 이제 도파민이 또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돼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도 또 쾌락과 욕망 또는 이제 그 뭐랄까 중독,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중독, 노름 중독이라든지 막 이런 중독 있잖아요. 마약 중독 같은 거 이런 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돼요. 도파민이. 그러니까 그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이제 세라토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은 알코올,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뭡니까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쇼핑 중독, 도박, 폭식 이런 게 이제 그 중독이 되거나 환각이나 망상이 생긴다든지 수면장애, 강박증, 조현증, 과대망상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일까지 과몰입하게 되는지 이렇게 되고요. 무언가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답답해. 가만히 있질 못해. 이런 게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고요.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우울증, 그다음에 대인기피, 공황장애, ADHD, 그다음 자폐증 뭐 이런 것들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왔을 때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세라토닌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증상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다. 이 세라토닌이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이 세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도파민 과다 분비는 코티트롤. 요거 이제 세라토닌을 이제 분비를 시켜줘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게 코티트롤이거든요. 그래서 코티트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유스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정상화시켜주고요. 마이트라이엄프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프팩 신경 전달 물질 분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 도파민 과다 분비는 이렇게 환각 증상이나 또는 중독 증상, 그다음에 이제 과몰입, 무언가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제 이런 제품들을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은 ADHD라든지 또는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다음에 자폐증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자폐, 대인기피, 공황장애, ADHD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는 코티트롤, 그다음 유스, 그다음에 알스케어드, 그다음 라이프팩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각각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먹는 게 조금 달라지겠죠. 자, 오늘 뇌에 관련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말씀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질문 주세요. 질문. 선생님, 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코티졸이 많이 나온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네. 뇌의 해마 구조가 수축이 된다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그냥 뇌 해마 구조가 수축이 돼요. 어떤 원리에 그래서 의해서요?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 우리 몸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어, 모르겠는데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혈관이 수축됩니다. 음,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이 감소되고요. 음,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죠, 보통. 음. 그다음에 이제 해마 구조도 이제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글쎄 우리 몸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코티졸이라는 게 나오면 혈관이 수축하고 해마 구조가 수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그런 기전까지 뭐 여기서 뭐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기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이쪽 분야로 뇌과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가진 분한테 말씀을 주셔야 아마 그분이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뇌 쪽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의학 박사님 그런 분한테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노인들 예방 차원에 어떤 거 예방이요? 그 치매 예방이요? 치매 예방. 아까 그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일단 메타가 되게 중요해요. 메타. 이건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메타는. 그다음에 이제 유스. 유스는 이제 이거 꼭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치료가 아니라 예방 차원이니까 메타, 유스, 그다음에 알스케어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먹는다면 G3 또는 라이프팩. 요게 이제 예방 차원에서는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치매는 이제 거의 예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음. 요거는 기억력에 관련된 거니까 혹시 기억력이 뭐 문제가 없으면 요건 빼도 돼요. 근데 요거 들어가면 기억력 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알스케어드. 근데 알스케어드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산소 효율을 높여갖고 그래서 그 뇌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 뇌에는 굉장히 많은 산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스퀘어드가 뇌에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메타, 그 알스퀘어드 이런 것들 다 뇌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는 이런 제품들이 좋을 거예요.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대상포진으로 치매가 왔어요. 대상포진으로 치매가 왔다고 이상한데 어떻게 대상포진으로 치매가 오지? 자, 대상포진은요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거거든요. 어릴 때 걸리는 수두 있죠. 그 수두 바이러스가 근육이라든지 뼈에 잠복돼 있다가 숨어 있다가 면역이 저하되면은 발병을 하거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발병을 하거든요. 그게 대상포진이에요. 근데 이 수두 바이러스가 뇌를 침투했나? 이게 뇌로 침투해 갖고선 뭐 치매가 왔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건 이제 원인이 이제 수두 바이러스니까, 그렇죠? 원인이 수두 바이러스 이건 간단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때는 이제 티그린, 레이시맥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엘로프리에, G3, 메타. 요건 간단하죠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정확히 이제 딱 나오니까. 그냥 이게 그냥 정량 드시면 돼요 정량. 정량. 마른 기침이 오래가는 분이 있는데 검사상 치매 인지장애가 있고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치매 인지장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매 제품을 드시면 되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치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드시면 되고 이 마른 기침이 나온다는 거는요. 요거는 뭐냐면 이 기관지의 문제예요. 음. 자, 기관지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이제 점막이 나와야 되거든요. 점액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점액질 분비가 잘 안 되면 기관지가 건조해지고 많은 기침이 나오게 되죠. 음.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도움이 되는 게 레이시맥스 하고요. 레이시맥스 하고 그다음에 알스퀘어드 요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아마 그 알스퀘어드는 아까 이제 치매 쪽에도 좋으니까 요 레이시맥스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울증을 박사님, 네? 잠깐만요. 우울증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거 고칠 수 있죠. 어. 우울증이 아까 뭡니까?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콜테트롤. 그렇죠. 코티트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음. 네. 그 다음에 유스가 도움이 됩니다. 유스, 코티트롤하고 유스, 그 다음에 알스퀘어드, 그 다음에 G3 또는 라이프팩. 근데 여기다 이제 추가로 메타도 드시면 더 좋고요.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 네, 잠깐만요. 자꾸 잠이 오고 기력이 오고 힘들어합니다. 예,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그런 그 힘들고 기력 없는 것도 해결이 될 겁니다. 예, 또 말씀 주세요. 아까 치매 예방식품이 거의 대부분이 에이지락인데,
네. 혹시 제품을 섭취할 때 먹는 순서를 따로 정해서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30분 간격으로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이제 메타는 상관이 없는데 네. 유스하고 알스케어드는 30분 단위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원래 먹는다 그러면은 빈속에 뉴스를 먼저. 유스 또는 알투 뭐 어떤 걸 먼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유스 먹고 그다음에 알투 먹고 이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30분 있다가 알투 먹고 그다음에 30분 있다가 뭐 그 메타 먹고 메타 이때 먹으면 식사를 하시고 하루에 한 번만 먹.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G3 먹고 그다음에 메타 먹고 이거는 뭐 간격 필요 없어요. 그냥 식사하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 A혈압 제품만 30분 간격으로 먹으면 요 된다는 유스하고 거죠? 알스키어드.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박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저기 그 잠자려고 누워도 그러고 걸어 다닐 때도 그러고 배에서 심하게 소리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어떤 소리가 나요? 물이 흘러내려가는 소리. 졸졸졸졸 소리가 나요? 네, 그리고 제가 잘 때도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소리가 나고 누구 만날 때도 네. 시원하게 막 배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장운동이 활발해서 그래요. 그래요? 장운동이 활발해서 그러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장운동이 지금 쭈구룩쭈구룩 이런 소리가 나죠. 네, 장운동이 너무 활발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포티프로라고요. 네. 그다음에 파이버넷 네. 또는 그 지금 혹시 티알미 사셨나? 네, 티알미 샀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파이버넷하고 이제 또는 스타트윈. 네. 그다음에 이제 G3. 요렇게 드시면 돼요. 네네. 그 네, 스트레스. 별로 이렇게 이거는 뭐 이렇게 심한 거 이건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하도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고 그래가 잠자려고. 요게 장운동이 활발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소리에 시끄러워가지고 어쩔 때는 잠을 못 자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민하다니까요. 지금 굉장히 예민하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꼬르륵 소리 듣고 잠이 깹니까? 그건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지금 많아요. 네,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습니까? 혹시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스트레스입니까? 진짜. 네? 일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 뉴스킨. 뉴스킨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뉴스킨은 너무 이렇게 그 목숨 걸고 하시지 말고 이건 평생 할 일이다 생각하시고 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 그 김정자 사장님이 그 소비자를 찾아가서 이거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네. 제 강의에 소비자를 초대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분한테 이거 링크 보내드리면 네. 소비자분이 들어와서 직접 그 강의를 듣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네. 그러면은 알아서 자기가 그럼 어떤 제품을 먹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 저절로 사업이 되잖아. 네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사장님 아무리 이거 많이 들어봐야 손님한테 가서 설명 못해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강의는 이 강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러면 어떤 소비자를 여기다 초청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기 위한 거지. 이 내용을 손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겠다. 설명해도 누가 믿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질 않는데. 네, 요새 소비자한테 초대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15세 여학생 아침 먹었다면 계속 아프다는 건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스트레스예요. 저게 뭐냐면은 위는 자율신경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 알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 우리가 움직여라고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이 교감신경이 자꾸 이걸 관여를 합니다. 교감신경이 자꾸 위가 잘 알아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자꾸 관여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위에 운동성이 저하되고 위산 분비가 증가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면은 이제 배가 아프고 소화불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티톨, 코티톨.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팩틴, 이렇게 먹이세요. 두 가지만 먹여도 돼요. 어린아이니까. 노르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유혜련 사장님, 노르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 자, 14세 학생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자폐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 ADHD. 자, 그러면 코티트롤,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그다음 라이프팩틴, 그 다음에 그 유스, 유스, 그리고 메타, 요렇게 먹이세요. 스타트윈, 메타 같이 먹어도 됩니까? 예, 스타트윈, 메타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음,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내일은 이제 강의가 해독. 해독이죠.